당신이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마법 같은 일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명확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신비로운 과정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사랑의 시작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특별한 순간들 속에 숨겨진 공통점들을 찾아보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죠. 물론 사랑을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단계별로 분석한다는 것이 다소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세계를 기계적인 공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때때로 낭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커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이 서로에게 끌리게 된 과정에서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반복되는 어떤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패턴을 이해한다고 해서 사랑이 덜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끌리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진정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경험들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는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이런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이 상대방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지금의 그 사람을 만들어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가 왜 특정 음식을 싫어하는지, 어떤 영화를 볼 때 눈물을 흘리는지, 혼자 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무척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의 취향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왜 그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지, 특정 향수 냄새를 맡으면 왜 표정이 변하는지, 어떤 노래를 들을 때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흥미롭게 느껴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질문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도 모르게 자신의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만드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죠.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정말로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질문을 많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의 대답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도 함께 느끼려고 노력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아픈 경험이나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이야기, 가족관계에서 겪었던 상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고 따뜻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간들에서 이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모습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까지도 안전하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로맨스의 시작을 주로 신체적 접촉이나 외모에 대한 끌림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첫눈에 반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고 그런 순간적인 화학 반응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인 것처럼 묘사되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사랑들을 살펴보면 그 시작점은 대부분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진짜 모습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준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진정한 끌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외모나 조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력이 만들어집니다.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는 사람, 내가 하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특별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면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특이한 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를 교묘하게 전달합니다. 이때 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예를 들어 자신도 과거에 실수했던 경험이나 남들이 보기에 좀 이상할 수 있는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식을 했던 경험, 중요한 순간에 실망스러운 선택을 했던 과거,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취향이나 습관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으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다운 모습이죠.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특이한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거나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상대방도 자신의 약한 모습이나 부끄러운 면들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기반이 되며 진정한 친밀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포용력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내린 선택이나 현재의 고민들에 대해 그래야 했는데 또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식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구나 또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네요 라는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내 행동이나 선택이 비난받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다면 그것은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따뜻한 이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교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데 우리는 모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신에게 관대한 해석을 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이렇게 의지력이 부족한지, 왜 더 노력하지 못하는지, 왜 실수를 반복하는지에 대한 자책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에는 정말 능숙합니다. 매일같이 거울을 보며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을 반복하곤 하죠.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이런 비교와 자책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 친절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무척 어려워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내가 부족해서라고 단순히 결론 지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실패나 부족함에 대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구원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너는 게을러서 그래 대신 그때 다른 스트레스가 많았잖아. 충분히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했을 때 네가 이기적이라서 그래 대신 아마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살필 여유가 없었을 거야 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런 따뜻한 해석은 변명을 만들어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상황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이해해주는 것이죠. 동시에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가혹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아, 내가 그런 선택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성과와 성공에 대한 압박이 매우 큽니다. 모든 것을 개인의 노력과 능력 탓으로 돌리는 문화 속에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혹독하게 다그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어려움을 환경적,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해 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심도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성장의 기회를 빼앗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이해심은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과거는 이해하되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연인에 대해 상상할 때 외모나 재력, 사회적 지위 같은 조건들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들이죠. 하지만 정말로 오래가는 사랑,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해줄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관심, 무조건적 포용, 그리고 따뜻한 이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외적인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는 변하고 경제적 상황도 바뀔 수 있으며 사회적 지위 역시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관심과 따뜻함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각자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워주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판단받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은 곳이 되어주는 것이죠. 동시에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이해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될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은 바로 진정한 관심, 따뜻한 포용, 그리고 깊은 이해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